이런 가운데 참사 직후 남녀 8명이 밀라고 외쳤다거나 토끼 머리띠의 남성이 울었다는데 토끼기 머리띠를 한 남성이 자기 친구들을 향해 밀자고 외쳤다라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챕터 3. 김정일의 죽음과 덴버 벽화 속의 트럼프 아들과 콘텐츠 속 예고됐던 최순실, 정유라 이슈. 다시 발견된 프리딕트. 산상수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의 의미란. 사족을 경계하라. 이 분 상당한 내공을 가지고 있군요. 제가 몰랐던 의외의 사실들을 깊이 있게 알고 있군요. 하나하나 풀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데미안님 항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 1년 동안 꾸준히 들러서 그저 눈팅만 하고 몇 안 되는 좋아요 하트 누르고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등호 몇 안 되는 공감수 좋아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음모론 글들이 꽤 포털에 의해서 검색 순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또 사람들이 잘 참여를 안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통합과 진보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는 블로그는 인산인해를 이루지요. 하지만 더 나아가 그 모든 배후에는 세월호와 함께 666이 있다고 하면 소소해집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들, 오늘 찾아본 새로운 내용들. 세월호 인신공양, 인신제사, 음모론, 피처링 박근혜, 최순실, 최태민, 유병언, 국정원. 샵사인 유튜브 영상들. 세월호 학살 그 내면엔 개표 조작이 있다. 18대 대선 개표 조작으로 들어선 박근혜 정권이 망쳐온 길.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세월호 학살. JTBC가 보도한 박근혜 얼굴 시술대의 세월호의 구조를 막은 배후 세력들은 최순실 게이트 보도 날 JTBC 손석회 사장이 언급한 소름 돋는 세월호 관련 팩트와 찌라시 주장들 랭킹. 랭킹, 순위. 041616 그것이 알고 싶다 2027 세타세이터의 경고. 대시 세월호와 205호 그리고 비밀문서. MBC, KBS, SBS 18대 대선 개표 조작 방송 확인 가능 영상. 이것들을 보고 아무 의미도 없던 소문에 불과하다. 주류 뉴스와 정치인들의 입에서 다루어지는 것만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주장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북한 실상폭로 무편집 다큐 태양 아래, 언더 더 선, 2015, 권력적 종교국가, 사상 지배와 세뇌 극도의 마인드 컨트롤로 이루어진 고요한 회색 사회. 그 분들은 북한에서 그럴 리가 없어. 자신의 체제가 완벽하다고 믿는 인민들처럼. 이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우리의 사회가 기만 없이 완벽하게 돌아간다고 믿는 국민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믿을 권리는 있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사인. 종종 하는 비유이지만 진실들에 한 번 눈뜬다는 매트릭스 영화 속 발간약과 파란약의 비유에서 돌이킬 수 없는 발간약을 짚는 것. 진실이라고 모두에게 권장될 수는 없는 게 진실을 더욱 찾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진실을 아는 것이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요도 안 합니다. 오래전부터 의심되는 게 있어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모든 것은 가설 추측 음모론 망상일 수 있습니다. 등호모, 제 음모론도 거의 가설이나 추측에서 기반되지요. 3가지 정도인데. 먼저 덴버 공항 벽화 중에 금발 머리를 한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년이 망치로 칼을 내려 찍는 모습이 있는데 마치 트럼프 내지는 10살 아들 배런 트럼프 모습과 흡사해 보입니다. 정확히 어느 나라 전통복인지 모르겠네요. 그 그림에는 모두 전통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등호 덴버 공항 미스테리는 많은 글들이 있지만 아래 링크 등에 나와 있군요. 의문의 덴버 국제공항 벽화. 덴버 인터내셔널 에어포어트. 덴버 공항 벽화에 그려진 적그리스도 대시 미마나 교회 블로그. 플러스 사인. 방독면 쓴 악당을 물리친 금발 소년. 금발 소년이 세계에 평화를 주고 미국,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국기들을 전쟁 무기들과 함께 둘둘 말아 처분하고 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도 금발 소년에게 망한다는 뜻이다. 금발 소년에게 처리당한 3개의 뿔들이 미국, 영국, 러시아이고, 그렇다면 이탈리아는 바로 성경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이탈리아의 대통령으로 등장한다고 했으니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한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국민으로 속한 나라 이탈리아도 산산조각 내버린다. 대략 설명은 이러한데 온 나라의 무기를 수거하여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재. 마침 평화의 상징 비둘기도 있고 군인은 쓰러지고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아이의 모습이 트럼프의 세 번째 부인 막내 아들과 비슷하다. 플러스 사인. 도널드 트럼프. 나무 위키. 플러스 사인. 트럼프 집안도 배 인물들이 많은 듯. 오늘 국내 뉴스 토론에서 어중이 떠중이 의원과 교수들이 나와 트럼프가 지성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재벌 2세도 아닌 맨주먹으로 자수성가하고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도 모시둔 사상 초유로 아웃사이더 출신으로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 지성이 모자르다고 평가하는 뉴스토크를 보니 가소롭더군요. 지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용기가 부족하고 고만고만한 자리를 다투니 토크쇼에서 호박씨를 가는 게 아닐까? 제갈공명이 유비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삼국지에 어쩌다 단 한 번 이름 한 번 오르는 인물들이 영웅을 시기하는 듯. 사실 트럼프의 젊은 시절 인터뷰를 보면 대단합니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_v 등호 IOAOKLGNFA0 플러스 사인. 민주당 오바마가 파란색을 선호하고 공화당 트럼프가 빨간색 넥타이를 매는 것은 미국에서 민주와 공화의 차이인 듯합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태극기도 지정학적 위치 그대로 보면 발강이 북한. 실제로 북한은 조금 발광색을 좋아하고 국기로 쓰고 이고 남한은 파랑에 해당되는데 이것만 본다면 미국의 공화당과 북한이 어울리고 남한의 민주당과 우리나라가 어울리는 구도.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몰라서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영어 이름을 살펴보면 무척 혼선이 많은데 사실 북한도 국가 명칭은 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갑니다. 플러스 사인. 남북한 모두 리퍼블릭 공화란 말이 쓰이는데 북한은 데모크래틱이란 말이 들어가 민주주의란 말이 더욱 부각되지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5공화국, 6공화국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고 북한은 어느 나라보다 민주주의란 말을 강조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오늘날 가장 극단적 공산주의의 나라가 되었지요. 사실 그 나라의 정체성은 공산주의, 커뮤니즘이란 말을 써야 하는데 북한 사람들 스스로는 자기 나라 여권을 보면서 자기 나라가 민주주의의 이상적 나라라고 착각할 수 있을 듯 물결표 사인. 근데 이 세계 패자, 미국 대통령의 아들, 제왕적 길을 걸을 만한 배런 트럼프란 아이. 플러스 사인. 정말 벽화 속의 주인공과 가르마까지 비슷하긴 하군요. 적그리스도적 인물. 애니 몬스터 속의 적그리스도적 인물 요한은. 플러스 사인. 세상에 없는 완벽한 조화를 가진 현실감마저 안 느껴지는 그런 인물이지요. 오히려 일루미나티의 13혈통이 아니라 샛별처럼 나타난 집안의 후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럴듯. 보니까 영화 오맨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등호 조금 멀쩡한 아이를 적그리스도 만드는 것 같아 미안하긴 한데 중요한 문제이니 비교를 해보면 플러스 사인. 왼쪽 오맨 영화 속 아이와 중간과 우측 배런 트럼프의 모습. 좀 비슷하긴 한데. 근데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가? 교회권에서 미국 대선에 나오는 인물마다 오바마, 바이블 코드, 힐러리, 음력, 트럼프, 슈퍼스타 등으로 적그리스도론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한 번 한 교회가 적그리스도 딱지를 붙이면 신자들이 할렐루야 다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을 풀어보면 유튜브 써놓은 댓글이 사라졌네. 70지나 다 늙은 트럼프나 오늘 내일하는 교황이나 임기 8년에 먹고 퇴물되는 오바마나 모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를 흉내내서 광명의 사자로 존재하는 초자연적 존재인 남자도 아닌 듯한 적그리스도가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카리스마가 너무 적고 적그리스도에겐 오히려 모욕적일 듯 물결표 사인. 성경적 세계관 따라 신을 흉내낸다면 어떤 공직적 지위보단 노새를 타고 젊은 남자로 살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나겠지요. 트럼프의 카리스마 정도는 그냥 미국 대통령이 가진 카리스마.
과거의 히틀러나 알렉산더 대왕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요.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말한 30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게 신화적 느낌의 등장에선 일리가 있을 듯 물결표 사인, 플러스 사인.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는 조금 멀다고 느껴지지만 플러스 사인. 트럼프가 일루미나티 카드의 숙명 속에 들어있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악이라기보다는 대놓고 일루미나티 세력을 표방하는 힐러리를 뽑아선 안 되었기에 되어야만 했던 흐름 물결표 사인. 현교황의 이름을 666으로 그리고 예수와 루시퍼의 이름을 각각 444로 표현한 컴퓨터 수비학에서 이름을 넣고 보면 흥미롭게 도널드 트럼프나 베런 트럼프는 18, 6 더하기 6 더하기 6의 합을 이루는군요. 카발라 탈무드에서 숫자의 크기가 같으면 격이 같다고 하는데 컴퓨터 수비학적으로 예수와 루시퍼는 복귀와 여희 혹은 헤르메스의 문양의 두 신처럼 동급의 코드를 지니지요. 플러스 사인. 이전에 한 번씩 했던 이야기지만 사실 제 진짜 이름 영문 네임 그대로 넣고 치면 666번지 나옵니다. 혹시 내가 루시퍼의 환생인가? 거기에 체코의 적그리스도를 선언한 이의 영상을 생년을 검색해보니 저랑 나이가 똑같더군요. 뭐랄까? 내가 적그리스도는 설마 아니겠지 생각, 찜찜함을 덜기 위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밝혀보는 일에 조금 흥미를 느끼는 부분. 뭔가 좀 숙명적, 운명적인 게 아니여. 플러스 사인. 요새는 저런 방문자들까지 나타나더군요. 물결표 사인. 아무튼 인간적 흥미와 정말 종말의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 국내에선 적그리스도 채널 관련 단기간 1년 동안 가장 많은 정보를 퍼뜨린 데미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틸레인이라는 5년 전에 나온 웹툰 1화에 거기에 최순실이 등장하는데 곧 영화화 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국내외 상황들을 볼 때 무언가 맞아떨어지고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연재 중에 김정일이 사망해서 내용이 급마무리됩니다. 등호 처음 듣는 내용인데 스틸레인 대시 나무 위기 일부 발췌. 다음 만화 속 세상에서 목요일에 연재된 웹툰 편집. 작가는 양우석. 글. 제피가루. 그림. 2011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32화로 연재되었다. 2013년에 한반도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스릴러 만화로 시간 배경인 2013년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이다. 작품명은 MLRS의 별칭에서 따온 듯하다. 작품 보러 가기? 케이블 방송이 이 만화를 좋아합니다. 1.1 줄거리 편집 2013년 8월 60년 동안 멈춰선 시계바늘이 다시 회전한다. 2013년 8월 8일 미국 군사정찰위성 KH-12는 북한의 평양 부근과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인민군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그 무렵 한반도를 향해 태풍 마모트가 북상 중인 가운데 한국은 세 차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평양 인근에서 인민군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데프콘 3로 격상되고 곧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정보가 입수된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한미 양국은 CIA의 첩보를 토대로 북한 군부의 강경파를 제거할 작전을 실행하게 되지만 스틸레온 1화 속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 플러스 사인. 인간은 누구나 죽게 마련이니 예언이랄 것은 아니지만 플러스 사인. 불과 6개월 뒤 실제로 김정일이 사망하는 기이한 일이 데스노트가 아니라 데스 웹툰이라고나 할까? 이 작가가 김정은 죽는 만화를 그리면 김정은 밤잠 못 이룰 듯. 청와대 행정관의 이야기를 다룬 웹툰은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플러스 사인. 최순실이란 이름을 가진 인물을 다룬다. 굉장히 지위가 높고 일반 주민, 민간인, 신분위장. 생년 차이는 3년 정도지만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프리딕트 프로그램일까? 사실 프리딕트 프로그램이 왜 존재하는지도 사실 베일에 쌓여 있다. 플러스 사인. 11분의 9 앤드 일루머나티 인 할리우드. 비포어 11분의 9 어텍스. HD. 어떤 진실을 아는 자들의 의도적 누출인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영감 속에 싱크로나이시티적으로 조절되어 나타나는 자연 발생적 현상. 신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인가? 드라마 미르의 작가처럼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등호 역시 처음 듣는 부분인데 찾아보니 이러하다. 플러스 사인. 역시 이 작품 속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와 환경과 특례 입학이 똑같이 묘사된 정유라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플러스 사인. 한술 더 떠. 정유라의 조부인 영세교주 최태민이란 이름까지 출석부에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드라마 밀회는 첫송 2014년 3월 17일 종방 2014년 5월 13일 2014년 5월에 종영되었고 이화여대 수시지원은 9월부터 실제의 정유라는 2015년 입학했으므로 어떤 정보를 미리 안다기보다는 단순한 우연으로 나타난 프리딕트 프로그램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14.8카드 이건 진짜 망상일 수 있습니다. 남겨진 단서 보면 퍼즐 중에 단서가 나오는데 2014-4412 세월호 발생한 시점 14년도 4월 16일에서 뒤에 144120분 1001 20시간 적용시키면 대략 1001 정도 나옵니다. 1001은 최순실이 잘 사용한 번호고요. 천도제를 지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2017년 1월 9일 1001입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날은 제 기억에 정확히 올 초 2016년 1월 9일 저녁 시간대 무한도전 방송에서 재난 영상을 틀어 방송사고가 났던 때입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사망 전날 미리 신문사 홈페이지에 추모식 배너를 만들었을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계엄령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등호 900여한 테러 때 실제 사건보다 각 방송국 뉴스들이 먼저 나오기도 했지만 11분의 9 대쉬 거짓에 가려진 진실 세프템버 클로즈 대쉬 커리언 서브타이틀즈 우리나라 노무현 사망 전날 신문사에 미리 추모 배너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시대의 명장 스탠리 큐브릭 유작 마이너스 1999년 영화 아이즈 와이드 셔트 아이즈 와이즈 셔트 일루미나티를 고발한 음모론 영화 암살 의혹 가능성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불경스런 묘지 모습 플러스 사인 그리고 33개의 조각 프리메이슨에 전시한 피라미드의 최하단에 만들어진 무덤 구조 또 2017년 1월이 상징으로 도배된 프로듀스 100일에서 100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0일 1001 오드 아이 눈을 가진 데이빗 보위가 사망했습니다. 등호 데이빗 보위 오드 아이군요. 요새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이 어떤 파워나 각성을 하면 종종 오드 아이로 보여지는 장면들이 많지요. 플러스 사인 1월 8일은 그의 생일이고요. 김정은 생일기도 합니다. 999일째 엘비스 프레슬리도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 발령 아이팻 코트 두 배경도 눈이 많이 내리는 한겨울입니다. 이때는 오바마 임기 끝자락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핵실험을 진행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팻 코트는 예전 영상 속에도 소개했었지요. 오바마 임기 시절 뭔가 두렵고 큰 일이 벌어진다.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뭔가 벌어질까? 그리고 또 1월 9일은 참고로 1953년 창경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사건 경위나 사망한 인원수 모두 세월호와 비슷한 300명입니다. 말도 안 되고 암튼 두서없지만 월드워치트의 주인공 대사처럼 부스럼이 좋은 단서가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머릿속에 맴돌아서 적어봅니다. 등호 창경호는 잘 몰랐는데 세월호처럼 300명 인신제사설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평행이론. 플러스 사인. 길이 33.6m 창경호. 세월호 침몰 위도는 33.6667도인가 그랬다지요. 보스톤 마라톤. 세월호 그리고 666 신드롬. 창경호 시절엔 이승만 정부가 독재 정권을 구축했을 당시였지요. 이게 만약 어떤 오컬트적 힘에 기댄 어떤 계약에 의한 무당 정치의 선례라면 이승만도 추방되듯 말년을 망명하여 타국에서 생을 마감했으니 또한 오늘 기사 박근혜 퇴진 시위에 100만 명이 집회 운집한다는군요. 근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 최대 100만 명 참여 예상 한국경제 4시간 전 네이버 뉴스. 진등호 방송화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3차 주말 촛불 집회 참가 인원이 최대 100만 명으로 예상됐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백남기 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흔한 동화 같은 스토리이지요. 사탄과 영혼을 파는 대가로 계약하여 손쉽게 부귀영화를 얻으나 그 끝은 한없이 비참하다. 근데 저는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나 음모나 최순실 게이트의 음모의 주체가 박근혜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그냥 순진한 권력욕의 바지사장으로 이용당한 격이 아닐까? 오늘날 그 언론전을 벌이면서 잔인할 정도로 밀어붙이고 심판대에 세우며 부정개표를 지휘한 배후가 바로 진정한 실세겠지요. 지금 언론도 정의를 외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청와대를 연일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 어딘가 기댈 만한 뭔가 백이 있다는 느낌. 어느 정도 책임은 있는데 박근혜 최순실의 국민의 분노를 얹어서 진정한 독박을 씌우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과연 이런 오컬트적 전승은 언제부터 있던 것일까? 공양미 300석 인신제사 이야기를 담은 심청전은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시대까지 소급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심청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심청전. 심청전 1. 심청전. 은 연대 미상. 작가 미상인 한국의 고전소설이다. 심청전의 뼈대가 된 효녀 설화는 신라시대의 거타지설화, 거타지설화와 경상북도 경주의 연권녀 설화 또는 효녀 지은 설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시대의 거타지 설화는 진성여왕 때의 명궁, 거타지에 관한 설화이고 연권녀 설화, 효녀 지은 설화는 한성부에 거주하던 맹인 심씨의 이야기, 위선적인 양반들의 태도에 대한 희화화와 조롱을 곁들인 설화이다. 뭔가 결론은 나지 않는데 권력층으로 갈수록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전승되는 오컬트적인 지식이나 힘들을 많이 사용하는 정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의 실효성을 가지는 하지만 어떤 비밀의 힘들. 막강해서 알려져서는 안 되고 비밀로 해야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힘들. 심청전 같은 이야기는 오히려 신화나 설화로 치부되고 양에서 마녀 같은 이야기는 오히려 과학시대의 미신으로 치부되는 풍조가 의도된 것이라면은. 하지만 과거 진시황이나 의자왕, 많은 왕들이 어떤 순장이나 인신제사식의 코드를 따랐고 이것은 최근 영화 케빈 인 더 우즈나 조는 결코 죽지 않는다 등의 비급 호러 공포 영화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월트 디즈니업 네서가 이끄는 과학을 오늘날 맹신할 수는 없는 부분. 주류 언론에서 오컬트를 표면 위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그것이 괴담으로 치부되는 한, 오컬트는 오컬트로 남겠지요. 하지만 2016년 작금의 위자보드 게임 놀이를 하다가 말레이시아 페루 등에서 대규모로 학생들이 대낮에 악령에 빙의 되고 귀신을 본 사례가 생겼다는 것 참조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상당히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지금 시점을 경계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컬트는 가증한 대상이고 어떤 정도로서 의존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요. 서양에선 성경이, 동양에선 불교 등에서 어떤 이능이나 권능에 사로잡히지 마라 등으로 역설되는 부분. 사실 재밌게 살고 싶다면 그냥 관심 닦고 즐거운 관심거리 찾으면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비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저는 음모론이 아무리 더 깊은 사실을 내비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지인에게 소개하는 방문자들에게 구태여 그렇게 일부러 소개할 필요는 없다고 항상 말하지요. 준비가 안 되거나 원치 않는 사람에겐 굉장히 산통 깨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여동생이 있다거나 조카가 있다고 한다고 한들 일부러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이 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reptilian 변신 영상을 보고서 아 물결표 쌓인 멘붕, 이제 유튜브 영상은 구경하지 말아야겠네요라고 답글을 다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이 저마다 받아들이는 버퍼너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관심사항이나 주제들,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력이 다른데 만인에게 권장할 수는 없지요. 다만 캠트레일이나 유전자 조작식품, 유해한 백신 등 너무 몰라서 피박스는 일은 없도록 알려야 할 것은 알릴 뿐이지요. 옥시 가습기 사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란 말이 있지만 그런 지식이 좀 더 있었더라면
그렇게 수백여 명이 어이없게 죽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음모론은 수많은 생명을 때로 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권장할 수는 없으나 오늘도 묵묵히 나의 길을 가련다가 아니라 나의 글을 쓰련다. 알 사람은 알라. 사실 그런 기분에서 글을 쓴다고나 할까? 타고나게 구도심이나 진리를 자석처럼 찾는 부류들은 왠지 모르게 탐구하게 되지요. 단지 그 차이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음모론을 연구해보는 것은 지금을 말세로 볼 수 있는 현황. 성경 속에서도 나오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세계 지식이 공유되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날 나온 새로운 강론을 지구 반대편의 사람이 찾아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편제의 시대에 접어들었지요. 오늘날 일반적인 20살개인이 과거 수백 년 전 말년의 지식층 노인이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쉽게 추월하고 점점 정보 업데이트의 주기도 짧아지고 있지요. 한편으로 지식은 이렇게 무한 확장을 하지만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나 충동성 조절 능력 등은 오히려 퇴보하고 삶의 만족도는 그렇게 좋아졌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영화나 미디어, 게임, 즐길 거리는 참 많아졌지만 희한하게 이들의 총합이 사람 간의 단절을 낳고 방 안에 홀로 처박혀 모니터만 보는 시대를 만들어 어떤 살가운 유대의 재미는 그만큼 사라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국 제로가 되듯 양적인 삶의 개선이 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꼭 이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일루미나티의 신이 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절대 언급 없는 세월호 666인 신제사. 앨리스 베일리의 영의 품격이 예술인데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전략을 소개하고 샤머니즘이 세계 대중문화에 이어서 사탄 숭배의식과 더불어 국내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샤머니즘이 논란되는 마당에 말이지요. 어떤 방문자가 제보준 링크. 더욱 농도가 강하지요. 2015년 제43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어메리컨 뮤직 어워즈즈 AMA, 주요 공연들. 플러스 사인. 집단 난교와 거의 아프리카 주술 파티가 되어버린 미국 팝의 모습. 먼 나라 1인에 하지 마십시오. 장담컨대. 그 무관심 덕분에 몇 달 뒤에 국내에서 어느 날 이런 공연 장면을 조만간 보게 되실 겁니다. 이게 흐름이고, 흐름이란 것은 근거가 없어도 추세를 보여주면 항상 잘 들어맞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무대 진행자가 이끄는 대로 환호하는 마리오네트가 되지 않으려면 주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자각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동생이나 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온몸에 피오싱을 하고 문신들을 하고 다닐 때 하지 말라라고 하려면 왜 유행인데? 라고 반발하겠지요. 그때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본인이 최소한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런 게 왜 유해하고 어떤 의도적 어젠다에서 비롯된 것이고 세상이 왜 말세이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스스로 음모론적 진실에서 등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말 드라마 챙겨보고 매주 무한도전 보고 거리 나가 여자들과 데이트하는 게 펀한 라이프라는 것은 알지만 최소한의 정보는 항상 캐치하고 영적 분별과 판단을 해볼 수 있을 정도는 눈을 스스로 뜨시란 이야기이지요. 혹시나 권력으로 저를 누르시거나 저를 해할 목적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말리지 않을 테니까요. 설 연휴 전 저는 엄둠의 영에 의한 공격이 있었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 어금니 치아 3개가 아침 6시 정시에 동시에 부러진 상태여서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아십시오. 나를 공격하는 사탄들과 권력을 사유화하여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의 안위와 가정의 평화와 축복이 깃드시기를. 그럼 글을 이만 마칩니다. 2024년 2월 19일 길 잃은 어린 양 데미안